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귀책사유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귀책사유 있으면 이행불능이고 없으면 위험부담이야. 지금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이행불능의 경우 메모. 그럼 을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을 파기시키고 손배청으로 해결을 해. 동의해? 그래서 이때 이행불능은 이제 을은 갑과 계약을 원래 해지하려거든 독촉을 했어야 돼, 원칙이. 근데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면 독촉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없이 이렇게 써봐. 없이. 이게 뭐냐면 써놓게. 없이가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 제공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이것을 우리는 약속해야 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 한번 여러분들 없이.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 없이 해놓고 계약을 해제해. 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겠어, 이행이익이겠어? 아까 손해배상액만 나오면 계약 책임에서 무효이면 무슨 이익? 신뢰이익. 다시 무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유의 할래? 야, 논리적으로 계약이 유효한다면 이행되었겠지. 그래서 지금 해제는, 여기 봐라, 해제는 유효임을 전제하잖아. 지금 후불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해결했잖아 지금. 그래서 후불에서는 무효가 아니니까 해제 후 무슨 이익 배상 청구하겠어? 그래, 이행이익 청구하는 거야. 이행이익 청구. 하나 써놔. 을은 지금 여러분들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거기 쓰려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파기시키는데, 파기시키는 거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을 해제할 때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즉시. 즉시는 세계 없이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을은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 이행 제공해야 된다. 그럼 틀려. 이렇게 그냥 우리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때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독촉하고 독촉도 없이, 매매대금 제공하고 제금도 없이, 그냥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째는 해지 않고 이거 봐. 이렇게 넘길 때 가격이 얼마냐면, 넘길 때 이 병에게 등기해 줄 때 시가가 5억이라면, 넘길 때 시가가, 등기해 주었을 때 시가가, 불능 당시 시가가 5억이라면 자기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넘겼을 때 그런 입증하기 어렵지? 그럼 요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등기하지 않고 시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 불능 당시 시가. 불능 당시 시가를 청구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전보배상 청구라 이런 말인데 외워야 돼. 용어가 전보배상이다 이런 말. 무슨 배상이다? 전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전보배상 청구는 해지 않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내놓으라 하는 것이야. 불능 당시의 시가. 동의해? 을이 1억에 사서 되팔았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행이익이야. 근데 그 이행이익이 얼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갑이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여기다 등기했을 때 시가가 5억이었어. 그럼 5억 내놓으셔 해도 괜찮다 그 말. 이걸 무슨 배상이라고 그래? 전보배상. 용어를 기억해야 돼. 전보배상이다. 다시 해.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당 채무불이행 시에 생기는 손해배상 액수다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그 전보배상 청구는 귀책사유 있는 경우야, 귀책사유 없는 경우야. 있는 경, 즉 무슨 얘기냐면 전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요, 아니요? 이어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그 말이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배청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요때 시가가 5억이었는데 갑이 능력이 있어서 10억 받았대. 10억.
그러면 을은 1억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면, 자기가 팔았더라면 얼마에 받냐면, 이렇게 받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에게 팔았더라면 3억 받을 수 있었다면, 3억에서 1억 빼면 이익이익이 2억 아니야. 이익이익 청구하든가. 시가가 만약에 팔아먹었을 때 1억이라면 또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 근데 팔아먹을 당시는 얼마냐면, 팔아먹은 대금이 10억이야.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5억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좋아? 10억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잘 봐. 여기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줌으로써 을에게 등기해 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불가능하게 되면서 10억으로 변했지? 이런 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3번 해제하고 해제 없이 처분 당시의 가격이야. 처분 당시의 가격. 이렇게 등기해 줄 당시 가격 똑같아. 불능 당시 시가와 처분 당시 시가.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가격. 해제 후 해제 없이 처분 당시 가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으면, 이제 이 사례를 기억해서 이중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이중 매매해서 제3자에게 팔아 등기해주면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사실 이행이익, 전보배상, 대상 청구. 이 3가지 방법을 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돼. 동의해? 자네 이해했나? 그냥 이행불능 그러면 전부불능 나오잖아. 그러면 3가지 수단이 있구나 기억해버려. 몇 가지 수단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계약법에서 또 반복권이 거기다가 또 정리해보자고.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여러분들 42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425페이지 갔더니 맨 위에 물방울 3번에 425페이지 찾았나? 얼른 거기 탁 덮어. 거기다가 봤더니 법정 해제권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법정이 중요해, 해제가 중요해? 그러니까 해제는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 해제라고 그래요. 근데 한 장 넘겨봤더니 428페이지 봤더니 2장 넘겨보셔. 428페이지 봤더니 맨 위에 2번 봤더니 이행불능 나오지? 나왔나?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여기야. 여기 이행불능 여기. 그러면 전부불능이잖아. 물론 일부불능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전부불능만 공부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전부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번 써보자고. 거기다가. 자, 다 지워버릴게 또. 자, 여러분들 맨 위에다 메모해요. 메모. 그래서 전부 이행불능 이렇게 여기다가 전부 이행불능. 일부 이행불능이야, 전부 이행불능이야? 그럼 일부 이행불능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 그냥 그건 이번 달에는 차치하고 그냥 전부 이행불능만 공부하자. 그러면 전부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행불능이다 요 말은 채권의 내용 실현이 불가능한 걸 생각해 줘야 돼. 채청의 불능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그럼 채권자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3가지 있었지? 채권자는 3가지 수단이 있었지 않았어? 다시 한번 이행이익 청구, 전보배상 청구, 대상 청구, 뭐 3가지 있었다고. 그래서 첫째는 해제하고 해제 않고. 해제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없이 3개만 써. 이렇게만 써놓으면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해제하고 해제 없이. 그러니까 해제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생각나? 그때 해제가 이때 쓰는 거. 해제가 채무불이행 때 쓰는 거라고. 그래서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손배청인데, 그 손해배상액이 신뢰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행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행이익. 그 다음에 2번째는
해제하고 해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 전보배상 청구. 해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걸 전보배상 청구다. 이렇게. 세 번째는 해제하고 해제 없이 또 무슨 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대상 청구. 이때 대상 청구권은 처분 당시 시가요, 처분 당시 가격이요. 이것은 대상 청구이고 다를 것이다 생각하면 돼. 여기는 이것은 매도인이 능력이 있으므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처분 당시, 여기는 처분 그냥 가격이요. 여기는 처분 가격. 여기는 처분 가격이요, 처분 당시 시가요. 여기는 처분 당시 시가. 이렇게. 따라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이것도 손해배상인데, 채무불이행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야 돼. 해제 안 해도 돼. 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요. 해제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한번 여기다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계약을 해제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제하고 이행이익을 청구하든가 해제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그러니까 이것도 손해배상이라니까. 이 전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 얘기요, 손해배상이 아니야. 이게 손해배상 얘기야. 이것도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이행이익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전보배상을 청구하든가 선택하라는 것이야. 그러므로 자, 여기서 전보불능의 경우에는 여기 써놨지. 해제하고 이행이익 청구 없이 전보배상 청구 없이 대상 청구,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도. 선택했나? 진짜요? 그럼 잊어먹겠지. 근데 잊어먹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부 봤을 때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 동영상 한번 되돌아보면 아마 자신들의 얼굴이 화끈화끈하면 또 공부가 될 거고, 또 그때도 사슴눈 뜨고 있으면 또 다시 보고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봐. 채청의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채무불이행, 계약상의 이행불능이 되면 이제 이거야. 자, 이제 연결이 해봐. 채청은 불능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계약상 불능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계약상 이행불능이 되면 전보배상 청구권 생겨 안 생겨? 오케이, 생기지. 또 여기 있잖아 시방. 고개라도 끄덕여. 그런데 물청은 이행불능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이라는 문제가 안 생긴 게 여기 전보배상 문제도 생기지. 이 차이라 하나 외워라. 다시 한번 채청은. 다시 앞으로 가보자고. 이제 51페이지 간다. 51페이지 다시 되돌아가. 지금 거기 한 장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에도 생겨, 채청에서만 생겨. 채청에서만. 그래서 물청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봐. 여기보다 갑이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가 어디 있나? 여기 한번 봐. 지금 이 갑의 땅을, 아버지 땅을 보존 등기했는데 큰아들 요 녀석이 을이 가장매매하든가 서류 위조하든가 적극가담하든가 매매했어. 그래서 먼저 가장매매했다고 봐. 가장매매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매매했는데 을이 병에게 팔았다면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여러분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일단 그건 차치하고, 자, 만약에 을이
갑의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이게 무효등기야. 그러면 을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해 놓은 상태로 병에게 팔았다면 병에 등기해 줄 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이므로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병 명의로 등기돼 있잖아.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자의 입장에서 야, 네 등기 말소하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자가 청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따라서 물청,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야.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청이야 이게. 그런데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송을 제기했는데 병이 정에게 팔아서 이 정이 등기부 취득자라는 게 있어. 그럼 다음에 배울 테니까 걱정 말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등기부 취득시 하다 보니까 병의 등기도 말소해버리면 이 사람의 뿌리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면 이 병의 등기 말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너무 어렵지? 내가 다시 그릴게. 등기부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하고 갑인데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을이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했어 이렇게. 그리고는 3번 또 소유권 이전 매매해서 이렇게 병에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처분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 등기요. 그런데 따라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 사람의 등기를 4번, 2번 말소에서 그어버리잖아. 그럼 이것도 근거가 없어지니까 죽어야 돼.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갑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한번 보고 결정하자.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돼. 총칙이니까 전부를 아우른다고 생각해야 돼. 자, 187페이지를 한번 보셔. 먼저 184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184페이지 봤더니 그 물방울 3번 봤더니 무슨 청이 나와요? 거기다 메모해봐. 물청은 오른쪽에다 물청 해놓고 물청을 이렇게 써. 이행불능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따라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 청구, 전배청도 생겨 안 생겨? 이렇게 기억해보자. 지금 뭘 구별하냐면 뭘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채청 행사만 생기는 거고 물청 행사는 이행불능이라는 문제 안 생기니까 물청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 청구 행사한다 그러면 틀렸다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시지. 한 장 넘겨보셔. 187페이지에 4번에 동그라미 3번을 봐. 187페이지에 4번에 동그라미 3번 187페이지에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찾았나? 그러면 따라서 3번 본다. 따라서 물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함으로 자, 종전의 물권자는 지금부터 이제 네모 치는 거야. 물권자는 여기서부터 네모 쳐. 그럼 앞으로 이제 빼고 시험이 나오는 거죠. 물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야. 이거 나오면 틀렸다 해야 돼. 자, 여기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물청에서 생겨 채청에서만 생겨. 물청은
물권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지 다른 권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해? 그러면 이제 자 문제를 보자. 거기서 나왔던 거 193페이지로 가보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봐. 193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문제 2번 기출문제 2번에 5번을 보셔. 2번에 5번 이것이 31회 때 기출문제예요. 193페이지 빨리 맨 우측 하단에 2번에 5번 찾으셨나? 한번 읽어본다. 소유자가 시작.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무슨 배상 청구권? 지금 여기 나오잖아.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갖는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다 해야지 그 지문이. 지금 알아듣겠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봐. 거기 밑줄에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밑줄 그으셔봐. 거기다 이제 5번에다가 여기 이렇게 되지.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밑줄 그으시고 채청불능시에 생긴다 이렇게. 물청불능시야, 채청불능시야. 채청불능시에만 이렇게 써놓으면 돼. 따라서 지금 오늘 배우는 후발불능이라고 했을 때 불능은 51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 봐. 51페이지 다시 되돌아가 본다고. 거기에 여러분들 위에서 불능의 분류에 방가로 2번에 후발적 불능 지금 그거고 있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여러분들 책에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 책에는 후발적 불능에서는 이런 거와 이런 거가 생긴다만 써 있어 지금. 그리고 이중매매에서는 여기까지 나와 있고 뒤에. 그리고 물권법에서 여기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능이라는 말은 정리해. 총칙에서 나오는 불능은 채청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물청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얘기.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되는 거고 물청에 불능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물권의 청구 공부하면서 또 공부할 거고 앞으로 이중매매하면서 또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물청에서도 생겨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생겨. 그래.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의 불능에도 계약상 채청불능과 법규상 채청불능의 차이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생기는 거고 법규상의 채청의 불능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도 못 쓴다. 여기까지 이제 쉬었다 해야 되는 것들이. 다시 한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계약에서 생겨, 법규에서도 생겨. 그래.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채무불이행이라고 아까 목 터지게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무슨 얘기라고?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채무불이행이므로 법규에서는 약속 헌재 없잖아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약정한 적이 없으니까 약정을 못 지킨다는 채무불이행은 문제 생기지 않는다. 설득되냐고? 안 되면 또 쉬었다 하자고요.